재건축 네.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재건축 규제도 좀 풀렸잖아요. 안전진단 네, 맞습니다. 기준도. 12월 8일에 네. 그 안전진단 관련해서 네.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윤 대통령의 그 대통령 공약이 그 주택 공급 250만 호가 있을 때 큰 컨셉은 이래요.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겠다는 게 공급의 큰 컨셉이고 네. 수요가 있는 데가 어디냐? 도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도심에 집 어떻게 공급하냐?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이고요. 근데 리모델링은 건축법에 들어있는데 그럼 리모델링 특별법 따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리모델링 더 활성화시켰다는 게 공약이었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 재건축은 3대 규제가 있다.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5월에 정부 출범하고 나서 원희룡 장관 되고 나서 우리 부동산 정책 발표할 건데 첫 번째 정책 100일 후에 발표하겠다고 해서 8월 달에 발표하게 돼. 816 대책으로. 네. 그게 270만 원 공급 대책인데 그때 뭐가 들어가나 보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얘기가 들어가고 분양가 상한제도 합리화였고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도 9월에 발표됐는데 없애는 거 아니고 합리화였고 네. 재건축 안전진단도 합리화하겠다 해서 그게 12월 8일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그냥 구조점수 50점 너무 많다. 30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나머지 총평가 항목 4개인데 30, 30, 30 이렇게 하고 구조 안전성을 확 낮춘 거죠. 네, 구조 안전성 점수 50점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18년에 저걸 높여놨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참고로 저게 20점이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네네. MB 정부 때는 저게 40점이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9.1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도시 없애고 구도심을 늘리는데 구도심의 재건축을 촉진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이 초기 단계에 이게 딱 그 병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20으로 낮추니까 그때 다 통과해요. 구조 안전성은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그 평가해야 되는 건데 A, B, C, D 2등급 그걸 말씀하세요? 그거는 저 안전진단의 최종 결과물이고요. 네. 그럼 구조 안정성은? 그러니까 저 가중치를 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점 곱하기 0.5, 10점 곱하기 0.2. 그러니까 저 점수가 낮아야지 네. 그 점수가 총 이제 소위 45점 이하가 돼야지 재건축을 30점 이하가 돼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었고 30점부터 45까지는 조건부 재건축이었는데 네. 근데 저게 점수가 높은데 저 점수가 낮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하고 사람들이 마감을 잠깐 좀 착각하는데 건축물에 많은 그 외벽에 크랙이 발생하지만 이건 되게 마감 레벨의 그렇군요. 불편함이고 여기 뭐 철판이 떨어진다고 이 건물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물은 굉장히 흐릿해 보여도 구조적으로 너무 탄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비파이 검사를 해봤는데 너무 쨍하다. 네. 중국 연도가 몇 년도지? 1976년도 여의도 시범 아파트. 너무 잘 지은 거죠? 잘 지었죠. 그래서 60년대 말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건축 감리가 발달을 해서 71년 준공된 아파트가 너무 쨍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튼튼해요. 네, 그래서 구조를 못 통과하는 거예요. 구조가 너무 튼튼하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아니 어떻게 71년 준공된 시범 아파트도 구조를 못 통과하냐. 그래서 저거를 20으로 그냥 낮춰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그 주거 환경이라 있는 게 저게 층간 소음이랑 주차예요. 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음과 주차 같은 건데 옛날 지어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없고 주차 2중, 3중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쵸. 저거를 이제 완전 높여버리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다 통과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는 뭐 어느 단지 가더라도 그 시범 아파트도 그때 다행히 통과하고 그래서 막 통과를 했는데 2018년에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의 원흉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택은 구도심에는 구도심 공급을 좀 줄이고 신도시 위주로 간다. 이러면서 정책을 딱 하면서 구조를 50점으로 그냥 딱 올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과하는 게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다시 30으로 낮춘다고 공약집에 30으로 낮추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약집에 있는 내용대로 30, 30, 30으로 낮췄는데 공약 외적인 부분은 원래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30에서 40, 55점 사이. 네, 사실은 그 조건부 재건축 구간을 이제 되게 좁혀가지고, 그러니까 종전에는 재건축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게 그 30점 이하여야지 그 재건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45점 이하까지는 재건축이 돼요. 그러니까는 재건축 허들이 되게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점만 낮춘 게 아니고. 그 총점에 대한 결과도 커트라인도 달라게 했으니까 굉장히 완화를 시키긴 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은 뭐예요? 저거는 시간을 이제 그러니까 조건부 재건축은 그 너네 재건축 하는 거 우리가 좀 속도 조절한다 이게 조건부 재건축입니다. 해주긴 하는데. 네네네네. 속도 조절. 네, 그러니까 그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은 단기간에 멸실주택이 폭증하게 되고 네. 단기 임차 시장이 교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재건축하면 이주 철거 수요와 함께 전세대는 항상 발생했기 때문에 조건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 소위 순서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지금은 약간 입주가 좀 없는 시점이니까 입주가 좀 나오는 그때 좀 해라라든가 이렇게 기한 네. 조정에 대해서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기존에는 1차 안전진단과 2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을 적정성 평가라고도 불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은 그 2차 안전진단이 필수가 아니라 그냥 권고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1차 안전진단에서 그냥 소위 저 조건부 재건축이든 그 조건이 와가지고 안전진단을 네. 할 수 있는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2차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지자체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아. 허들이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근데 정부 규제로 인한 허들은 뭐 상당히 좀 완화돼서 네. 재건축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재건축 이 안전진단에 관한 규칙은 23년 1월부터 아마 시행을 하게 되면은 네. 현재 그 86년 준공된 아파트부터요. 네. 95년 준공된 아파트까지 네. 약 한 10년 동안 네. 이때 거의 한 160만 호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이 기간에 밀집해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밀집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네. 이제 86년 아파트들 중에서 재건축을 한 단지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상계동에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빨리 무너질까봐 빨리 한 단지를 빼고는 거의 없는데 이제 그런 단지들 그러니까 소위 150만 호가 넘는 그런 주택들이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 공급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시간차 공급이라고 아, 저는 네. 이제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정비 사업이 많아지는 기간에는 필연적으로 주택 멸실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쵸. 주택 멸실 기간이 3년인데 네. 그 3년 동안은 집이 없어지는 거라 사실상의 공급 축소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조건부 공급 축소 그 3년 후에 공급이 되는데 근데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멸실 주택이 많아져서 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면 5만 호 재건축이 됐는데 그 다음 연도에 한 7만 호가 됐고 그 다음에 9만 호가 재건축 멸실되고 한 12만 호 멸실되면은 이 5만 호 재건축이 준공되는 플러스 3년 차에 12만 호가 멸실돼 버리니까 네. 입주가 되긴 돼도 더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멸실 주택 풀이 뒤로 가면서 더 커져가지고 주택 공급 위축 효과를 갖고 오고 신규 주택에 맞는 전세 가격을 갖게 되겠죠. 그 전세가 레벨 자체도 높으니까 이제 신축 주택 가격도 높게 기표가 되면서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재건축을 촉진하면은 시장이 좀 살아나고 네. 재건축을 규제하면은 기축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이런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건 공급 확대 정책인데도 주택 시장 자체를 끌어올린다. 네, 그럼요. 재건축이 공급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차 공급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 멸실 기간 이후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생겨요. 생기는데 그 3년이 이제 짧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멸실 3년이 이제는 그 영겁의 시간으로 느껴져가지고 네. 한국에서 3년이라는 거는 그냥 웬만한 동아시아 국가 거의 15년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3년이라는 기간 정말 길더라. 네. 그리고 3년 동안 그 물리적인 주택이 멸실되고 임차 시장을 건들고 그렇죠. 네, 그 임차 시장을 건들게 되면 임차료가 올라가는데 주택 가격은 임차료 기반의 현금으로 할인되니까 네. 기존 주택 가격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꽤 긴 기간이고 네. 그냥 3년 정도 워킹을 한다면은 이거는 부양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부양책에 가깝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체 주택 시장 자체가 지금 하락으로 올 하반기부터 돌아서 가지고 뭐 내년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재건축 규제 이렇게 열어줬는데 그럼 사업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사업성이요? 네. 사업성은 네, 사업성은 이제 그 일반 분양 물량이랑 일반 네. 분양가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반 네. 분양 물량은 용적률 베이스고 네. 네, 일반 분양 가격은 분양가 산정에 관한 그런 기준하고 시황에 딸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황이 안 좋으니까 네. 그 분양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분양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 위축이 돼요. 네. 네, 사업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초기 단계 재건축 그 프로젝트들은 네.
받아두는 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아 일단 허들을 넘어놓고. 근데 안전진단 일단 받아놔야 정비구역 지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그런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 도계위도 문제예요. 안전진단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면은 네. 정비구역 지정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정비구역을 막 하게 되면은 정비구역 지정하면 얼마나 그 무서운지 아시죠?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신규 주택 인허가가 안 나요. 네. 여기는 이제 없앨 거니까 그래서 재개발 같은 지역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 정비구역 지정 안에 신축 건물을 못 지어요. 네. 그래서 더 노후화를 촉구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정비구역 신청이 엄청 많아지면은 결국 지정 안 해줄 수도 없고 막 지정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걸로 이슈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신청이 많아 와가지고 네. 그래 다 지정하자. 그리고 이제 싹 지정하면은 진짜 엄청난 뭐가 주택의 노후화가 그때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초기 단계 그렇게 할 거고요. 그 소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중기 단계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분양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렇죠. 네, 좀 사업이 좀 지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은 오늘 얘기 못했는데 네.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거의 거기서 병목이 네. 요즘은 그렇죠.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초안에 대해서 폐지가 아니라 합리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화를 어떻게 지금 다시 바꿀 뭔가 명분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직은 좀 없다 보니까 이것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재건축을 시작하려는 단지들도 조금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지금 초기 단계 재건축은 다 빨리 할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좀 시간이 네, 그 초기는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면 이제 정비구 지정받고 조합설립인가 받고 사업시행인가 받아야 되는데 요 과정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병목이 나올 때까지 막 달려갈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막 달려가는 거고요. 플랜카드는 막 걸리는데 언제 들어가는 거야? 그 병목이 뭐냐면은 이제 분양 사업성과 관련된 네. 분양 부분인데 네. 거기까지 갔을 때 어느 시점에 분양을 하는 게 가장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평생에 한 번 하는 재건축인데 꼭 2024년에 분양을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겠죠. 뭐 한 좀 2, 3년 밀어가고. 뒤로 가면서 더 좋은 시점에 해야지 더 일반 분양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아직 안 됐는데 뭐 네. 이러면서 그 하지 싸우겠네요. 않을까요? 싸우겠네요. 네.